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달려온 신동근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겠습니까? 선거를 치르고 또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잘 모릅니다. 선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좀 마음에 굳은 살이 bek혀서 괜찮을 것 같은데도 떨어지고 나면 또 아픈 게 그게 선거입니다. 그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민심 곁을 지킨다. 그리고 온화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있다. 국민들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또 소통하고 또 그러면서도 옳다고 생각하거나 또 바른 일이라면 자꾸 운명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그런 듬직한 우직한 그런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끝없는 고민. 신동근 의원의 25시를 함께 해본다. 인천의 어느 노인회관. 오늘은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설 이용에 불편한 부분은 없는지 얘기를 나눌 참이다. 여전하시네. 아이고 잘 지내시죠? 예, 어르신들 잘 계셨어요? 지난주 추석 전에 제가 또 여기 와서 인사드리러 왔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한 반절 이상은 저한테 치과 치료받으러 많이 다녔죠. 옛날에 제가 국회 오기 전에 여기 앞에 신동근 치과 옆에 그죠. 항상 어머니 같고 또 우리 누님들 같습니다. 어르신들 더 건강하고 노후를 잘 이렇게 살피시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옮기는 모습이 익숙해 보이는데 이곳 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께 점심을 드리는 복지 서비스는 그가 과거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며 추진했던 것이다. 맛있게 드시고요.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일에 치여 혼밥하는 날도 부지기수. 우리 어머니 왜 국물 안 드실까?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식사는 그 맛도 두 배다. 아 그래요? 잘 드시고. 악성으로 거야. 국가 했던 데가 30년이 다 돼가니까 그렇게 됐어요? 90년에 했으니까 그것도 28년 넘었죠. 2008년이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그때 치료받아 다니실 때는 젊으셨을 때 다니신 거죠. 그는 국회의원 이전에 동네 치과의사로 주민들에겐 아주 익숙한 얼굴이다. 이게 이제 뭐 틀리가 다 달아져 버렸네. 뭐. 손을 보셔야겠고. 건강이 최고인데. 어르신은 부상 많이. 근데 이제 어르신 이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열나고. 그래도 관리 잘 하시는 편이다. 뭐 얼굴은 뭐 괜찮으시고.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또 치과 의사 출신이기도 하고 또 대학원에서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공중구강 보건학 그러니까 보건 정책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치과 의료 정책 관련해서도 전문성이 있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강점을 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의 지역구는 인천 서구을. 국회와 거리가 가까워 주민들과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구가 가까운 거리가 국회하고 자주 왕래를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밀리지 않으면 30분 그 전후에서 있기 때문에 뭐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뭐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동하는 시간 틈틈이 자료를 살피다 보면 눈 깜짝할 새 국회에 도착한다. 신동근 의원은 어렸을 때부터 유독 책 읽기를 좋아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책벌레로 불릴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스트레스 해소법 또한 독서다. 오히려 국회 들어온 후 독서량이 더욱 늘었다. 직접 취할 수 없는 그런 간접적인 지식을 경험을 넓히는 그런 유용한 창구죠. 그리고 또 뭐
최근에는 뭐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또 이렇게 아웃 오브 데이트가 되니까 아무래도 또 새로운 공부가 필요하죠. 제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동근 의원.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독학으로 장학금을 받고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민주화운동까지 그의 삶은 도전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 당시 뭐 전두환 독재 정권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민주화 운동하면서 뭐 제적도 되고 투옥도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또 뒤늦게 이제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사면 복권돼서 치과의사가 됐습니다만 치과의사 되고 나서도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보건의료 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라든지 보건의료연대 대표라든지 이렇게 대표를 맡고 이렇게 쭉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정계에 아마 입문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로 일하면서도 이익보다는 아픈 이들이 우선이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보람을 느꼈다. 나보다 항상 남이 먼저였던 사람. 어쩌면 그의 정치 임무는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며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유독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숱한 실패를 겪었던 신동근 의원. 자그마치 4번의 낙선, 5번의 도전 끝에 승리한 뚝심. 그는 낙선의 아픔 속에서도 한결같이 인천 서구 지역을 고집했다. 서구가 이제 제가 처음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정착한 곳, 생활의 터전이고 애들 키우고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좌우명은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왔다 갔다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준비가 돼 있으면 기회도 오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우지감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막 저쪽이 유리하다 저쪽 가고 뭐 그렇지 않는 그런 또 성격이나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후반기엔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받았다.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상임위원회이자 의료계 전문성을 가진 신동근 의원에겐 마침복 같은 위원회다.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그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다. 문제는 이 연마제 성분은 자신의 칫솔질 습관이라든지 또는 칫솔질의 강모의 세기 뭐 그에 따라서 함량이 적게 들어 있으면 잘 안 닦여요, 그죠? 너무 세게 너무 많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라 오히려 깎아먹죠, 그죠? 잇몸이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한테 치과의사가 추천을 해줘야겠죠. 어떤 당신한테 이게 맞다. 근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추천을 해줄래 추천해줄 수도 없고 추천해줘도 환자가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왜? 마모도 표시를 안 하니까, 그죠? 보면 스위스라든지 독일은 이렇게 보면 10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치약의 마모도 표시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몰랐던 부분으로 이날 질의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나 이제 이 뿌리하고 치관 사이의 경계 부분을 이제 치경부라고 하는데 거기 부분이 파이는 걸 우리가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보험 자료에 하면 한 122만 명 정도가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진료비가 소요되고 있어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나 또 의료 재정의 절감을 위해서도 치경부 마모도 예방을 위한 치약에 마모도 표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질의를 했죠. 마지막 질의 내용까지 정리를 마친 후에야 의원실을 나선다. 오늘은 국립중앙의료원을 포함한 총 4개 피감기관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중앙의료원 내 그 신경외과 수술 과정에서 영업 사원이 들어와서 수술 보조 행위를 했다 이런 또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뭐 의료 조정 분쟁 관련해서도 지적을 좀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감 기간 동안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뭐 3년차 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육체적으로도 또 평소에 체력 관리를 하고 있어서 할 만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통과 협치의 모범을 보인다. 신동근 의원 또한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된 일이라면 기꺼이 동료 의원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201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를 선언합니다. 수행하는 정책과 사업의 수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을 비롯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 관련 기관까지 관할하고 있다. 물론 반드시 원장님이 총 20일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37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영업사원의 지시에 따라 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의료행위 아닙니까? 대신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상황 다시 팔면 될 거 아닙니까? 신동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 그대로 의료 진료 실적을 보니까 의료 급여 환자 비율이 26.9%, 노인이 47%, 뭐 행예병자, 기타 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취약계층이 77.4%가 진료를 받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 무슨 강남으로 가면 이게 뭐 취약계층 사람들이 강남까지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강남 분들이 주로 진료를 받게 되겠습니까? 저는 의료원 신축 이전은 국민의 건강권,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권, 그다음 우리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된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인천서구의 신동근 그가 국정감사에 임하는 마음가짐 역시 기본을 지키는 것.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2007년에 2%대 포스코 주식을 보유하다가 지금 몇 프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10월 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투자 상황을 지적하며 국민의 노후 복지를 향한 자신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혔다. 7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실 상대에게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요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부단 이 돌발된 사건뿐만이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발전 방향 관련해서도 사실은 짚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벌어진 사건 사고 위주로 문제 제기된 소위 말해서 언론에 제기된 사건 위주로 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다음 날 날이 채 밝지 않은 시각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역을 찾았다. 오늘 부산 기관들 시찰 갑니다. 예정된 현장 시찰 시간은 오전 10시. 시간에 맞춰 도착하려면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이양 환자가 허스키가 되셨어요. 이렇게 지방 일정을 소화할 때면 끼니는 기차에서 간단히 해결한다. 아침은 또 간단하게 보통 먹으니까요. 평소에도. 현장 시찰은 비강기관의 현장에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선 감천항 수입품, 수입식품 검사소는 주로 그쪽으로 한 50% 정도 우리 수입식품들이 이렇게 수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검사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배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사능 검사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물어볼 생각이죠. 현장 시찰의 첫 번째 방문지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7년 기준 전국 수입식품의 약 32%, 전국 수입수산물의 약 80% 검사를 담당하고 있어 국내 먹거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곳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고자 온 힘을 쏟고 있다. 수입관리과가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해서 취약청장 상을 받았더라고요. 예. 보건사로 어떤 보건 활동을 했습니까? 네, 수입식품 호주나 지침서를 마련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범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가 끝나고 근처에 있는 감천항 수입식품 검사소로 자리를 옮긴다.
현장의 관리 감독은 현장 시찰의 주요 임무. 수입 수산물 검사 및 채취 과정도 꼼꼼히 확인한다. 6을 가지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산이에요 이거? 네, 일본이 있어요. 이제 검사관들이 이렇게 이제 채취를 하고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관이.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한 방사능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인데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도록 하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져 더욱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복인을 하고 나서 저희가 실험실로 가져가서 이제 육을 갈아서 이제 방사능 검사를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부산의료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늘 앞장서온 그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물론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의료원의 경영 평가를 할 때 수익 우선이 아니고 거점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에 중점을 먼저 둬야 된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이 노인 전문 병원으로 이렇게 특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부산 의료원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 건강권 확보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의료원 업무 보고 이후 의료원의 재활센터를 방문했는데 최근 부산 의료원은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공공재활센터를 열었다. 그는 의료기관에 들릴 때마다 예전 치과 의사 시절의 열정과 보람이 새삼 떠오른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 지금은 더 많은 이들의 건강을 위해 온 힘을 쏟는다. 그럼 심장 수술을 받고 나서 여기서 재활 치료 받는 거예요? 심근경색, 그다음에 부정맥, 심장 수술 후, 심장 이식 후에도 재활치료를 다 진행합니다. 시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곳. 더욱 나은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동시에 같이 열리면은 사설 의료기관하고 경쟁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특화돼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걸 의료기관 평가를 수익성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본연의 공공의료 기능,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동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시뿐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국민의 안전 먹거리와 건강한 삶을 위해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기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3년차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국정감사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익숙한 부분이 있고 저도 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충분하게 극복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과 성실함, 한치 오차도 없는 모범 다방 같은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칭찬의 목소리를 전했다. 오늘은 신동근 의원이 동료 의원과 공동 주최한 육아정책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다. 양육의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만큼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해야 그 사회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가 행복해야 되고 또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저도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육아종합센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눴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해답을 복지정책에서 찾고 있다. 웃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다.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도 그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신도시예요. 새로 생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검단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어서 신도시와 관련된 교통 인프라, 지하철 문제라든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 문제, 또 교육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만드는 문제, 그런 문제들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의 수도권 매립지가 세계 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린 서구 만들겠다. 그래서 환경이 깨끗한 서구를 만들겠다. 신동근 의원이 소개하는 첫 번째 민생 법안. 현재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양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이다. 그래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는 초중등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위한 민생 법안. 청년 활동 지원 수당을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면 기초생활수급권에서 박탈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 그럼으로써 좀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준비하고 있죠. 저소득층 청년들의 청년 활동 지원 수당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 시행령 일부를 상향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행복을 위한 그의 진심이 묻어난다. 국회 토론회를 마치고 달려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신동근 의원이 노인 복지를 위해 주최한 또 다른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총 인구 중 12%가 노인 인구로 노인들의 인권, 복지 향상 또한 그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어르신 학대 문제는 뭐 가정의 수모에 잠복돼 있든 아니면 기관에 있든 간에 수면 아래에 있는 경우 많고 어르신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잘 안 밝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노인 학대는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회 문제다. 특히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노인 학대 예방부터 상담 보호까지 꼭 필요한 기관으로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예산 만들어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하나 우리 서구에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노인 인권과 또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되는 게 저는 더 소중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의 토론회를 갖게 됐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신동근 의원은 주민들의 복지 문제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다. 국민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키고 소외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국민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기를 꿈꿨던 신동근 의원. 의사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왔다. 수차례의 낙선에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들을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또 평화가 넘치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환경과 문화와 교육이 함께하는 서구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엄마와 아이들이 행복한 서구 만들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꿈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